네, 오늘 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입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이렇게 힘들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찌저찌 끝나긴 했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주실까요? 예, 오늘장 한마디는 무너진 코스피 지수 수급의 불균형은 언제쯤 해소될까라고 좀 한마디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좀 엿보이는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잡으신 이유는요? 예, 일단은 코스피 지수 사실 뭐 코스닥보다 좀 탄력도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불균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별로 봤을 때 특히 기관의 매도대가 좀 상당히 심각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관이 좀 외인이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미국가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가도 그렇고 약간 좀 디커플링이 좀 많이 나오는 현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리나라 장이 상당히 좀 힘든 어떤 시기를 좀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마디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그 포인트,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일단 오늘 전 한 세 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좀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뭐 금리 인상 관련돼서는 이제 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금리 인상 관련돼서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는 있었습니다. 사실 예상은 좀 했었고 그런 부분이 실현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은 내년 1월에 한 번 더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금리를 내년에 한 번 더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수준으로 좀 돌리겠다라는 좀 목표가 좀 설정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금리를 1.25%까지 원위치를 시키겠다는 통화 당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주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자산 시장에서 영끌이라든지 비투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주식에 좀 열풍이 좀 불었었는데요. 이렇게 좀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에 좀 축소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쪽에 좀 더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싶은데 코로나19 이제 4차 팬데믹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 좀 낙폭을 상당히 좀 이제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WTO에서 뉴 변이 이제 긴급 회의가 좀 열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였던 시간이 좀 불과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4,000명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라든지 서울시 이제 각종 지방 지자체 단체가 사실은 월요일까지 내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4차 대유행이 지금 거의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좀 투심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어떻게 좀 정책이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매도세 관련된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짙은데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뭐 4거래 연속 계속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좀 금액도 거의 약 한 2천억 이상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기관에서는 이제 클로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운영대 어떤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서 해외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대한 좀 비중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쉽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는 상승세가 좀 많이 좀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좀 결국에는 힘든 모습이었는데 다음 주면은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될지 일정을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이제 11월 29일은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연중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가 좀 진행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좀 알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 같은 경우 이제 2위에서는 11월 경기 기대 지수, 그다음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산업 생산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2월 1일 이제 12월 첫째 주죠. 이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좀 한국에서 11월 동안 얼만큼 수출입이 나왔는지 그런 무역 수지 통계가 좀 발표가 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연준 베이지북이 좀 공개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3분기 GDP 전망치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좀 헤드업을 에너지를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12월 3일 금요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 임시 상향안이 좀 종료가 되는 이제 날입니다. 이날 어떻게 지금 미국 정부가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좀 발표가 됩니다. 결국 다음 주는 지금 여러 가지 좀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쇼핑 시즌에다가 또 이제 미국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고, 또 이제 다음 주는 특이하게 말일과 이제 월말이 좀 같이 좀 겹쳐지는 이제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해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다음 주 일정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정까지 봤는데요. 다음 주에서는 어떤 점이 좀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이제 원고를 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이렇게 그어봤는데, 사실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950선, 그다음 코스닥은 한 1,010선 정도가 좀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지금 두 라인을 다 깨고 내려왔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급작스럽게 좀 투매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7% 하락을 하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96, 거의 1%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라인을 좀 지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00선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라인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매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의 매도세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기대가 좀 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오늘 외인의 매도세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좀 환율이 지금 1200선에 좀 육박하는 환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외인의 매도세도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좀 외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이 외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지금 보게 된다면 지수보다는 확실히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상당히 강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뭐 진단키트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상승세가 안 나는데, 사실은 좀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또 이제 진단키트로 올라가면서 선순환이 빠르게 돌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좀 먼저 기다리는 매매가 맞지 않을까 하면서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장세 계속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 일단 전략은 좀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대형주보다는 좀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고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 자율주행 같은 좀 이런 좀 섹터들이 그래도 연말까지는 조금 수급이 몰리고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선순환이 돌고 있지만 그런 어떤 섹터별 흐름을 다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이 나거나 눌림목이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좀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 혹은 뭐 자율주행 같은 이런 섹터를 좀 통해서 좀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해 두셨다가 오히려 반등 시에 매도하는 어떤 그런 눌림목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너무 이제 종목을 많이 사시기보다는 좀 포트를 압축을 하셔서 좀 강한 섹터로의 어떤 집중적인 매수 매도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